웃으며 들어가더니 결국 집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누구 얘기입니까?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모습은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인데요. 당시 좀 태도 논란도 조금 있었어요. 태도 논란? 이제 구속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거나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서 뭐 주변 사람들과 옅은 미소를 짓고 이렇게 가는 모습 등 좀 태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재판부는 오랜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수수, 또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죄 혐의가 상당수 소명됐고 또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예, 자,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 소명됐다. 증거인멸, 도주염려 해당하는 구속사유 있고요. 구속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법원도 이 판사도 쭉 보고 유재수 이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구속이 뭐 100%네 100%. 구속 안 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비위가 워낙 많았잖아요. 자, 김민지 기자. 그러면 감찰 중단 의혹인데 당시에 민정수석이 조국이었습니다. 그때 조국 수석 뭐라고 했었죠? 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볼 때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좀 대수롭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죠.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위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고 사적인 문제다라고 했는데 어제 법원은요. 범죄 혐의가 상당수 소명됐다고 하면서 어떤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비리라고 인정을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에도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게 이제 재판도 다 해야 이제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 봐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비위와 관련해서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이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저 얘기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국 수석이 감찰 중단 이 의혹에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왔는데 이게 물음표가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 저는 잠깐 이거는 진짜 이 정부의 조국 당시 수석이 관리하던 민정수석실은 어떻게 된 곳이길래 아까 나왔던 김기현 시장에 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나오고 무죄 나오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근거나 이걸 따지지도 않고 내용을 전달하고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특감반이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문제로 덮어버리고 야권 인사냐 여권 인사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첩보를 받은 다음에 왜 이렇게 교육한 게 다릅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느냐. 저는 조국 장관은 이제 무능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로 진짜 황당한 이런 일처리입니다. 이거는. 황당한 일처리다. 근데 당시에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수준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검찰 수사 단계까지 가야 되는 정도로 사안을 밝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것처럼 해결했다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된 비서관들은 회의 끝에 이거는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처리하기로 하자라는 수준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양형 수준을 그 정도로 봤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요즘에요.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픽 등장할 겁니다. 조국 측이 3인 회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좀 추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측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유재수 비위 청와대 내에서 감찰 중단된 게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 3인 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대요. 3인 회의에서 감찰이 중단됐다. 이렇게. 이게 뭐지? 궁금하시잖아요. 일각에서는 윗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감찰 중단은 요 3명이서 우리가 결정한 거지 저 조국 위에 윗선 없어요. 윗선 꼬리 자르기 의도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요, 다른 증언도 나옵니다. 당시 특감 반원들로부터 특감반 지시체계 밖의 인물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인걸, 박형철, 조국 이들 셋을 넘어선 곳에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 특감반 활동에 정통한 관계자가 검찰에 이야기했답니다. 박 의원님. 저거는 3명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해서 이제 물타기 내지는 꼬리 차르기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유재수 씨는요,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습니다. 수행비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위원회의 가장 노른자의 부서인 금융정책국장을 했거든요. 근데 금융정책국장 하다 보면은 이제 선관위, 금융위의 사무처장 혹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도 계속 비리를 저질러요. 아하. 아이들 학비라든가 항공권이라든가 택시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무리를 빚고서는 감찰 도중에 사표를 내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면직 파면이라든가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를 해서 퇴직금을 받게 해줍니다. 예. 그래놓고 또 몇 달 있다가 민주당의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영전에서 갑니다. 예. 근데 그 자리가 또 굉장한 자리예요. 좋은 자리. 근데 거기서 계속 이런 감찰 무마 의혹이 벌어지는 와중에 예.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가서 부산의 블록체인 사업을 또 전담하는 특별위원장, 특위위원장이 또 돼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인 꼬리로 계속 있는데 그 유재수 씨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이호철이라든가 김경수 경남지사라든가 이런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가면서 필실 웃고 주머니 손 넣고 가고 하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쿠야. 계속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어떤 처벌이라든가 고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대충 끝나겠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전제하고 저희가 지금부터 좀 내용 좀 살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일단 주장이라는 거 전제하고요. 어쨌든 좀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자, 김민지 기자, 한국당에 누가 뭐 어떤 걸 주장한 겁니까? 네, 곽상도 의원의 주장입니다만 곽상도 의원이 오늘 주장하기로는 이 감찰 무마의 핵심에 대통령 측근 3인방, 그러니까 삼철 중에 한 인물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주장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그 경제부시장으로 이 사람을 영전시켜서 부산으로 데려간 사람, 왜 데려갔느냐 하고 조그마한 단서가 지금 하나 이제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이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은 당초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유치를 해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 배제가 되고 부산시가 유치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재수와 삼칠 중에 한 분이라는 이분의 영향력이 더 센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의혹을. 그러니까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잖아요. 부산으로 땡겼다는 표현 쓰면 안 되겠군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유재수라는 사람을 인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그룹 삼철 있잖아요.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이렇게 있는데 이호철이라는 사람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유재수를 앉혀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지적했지만은 이 유재수 부시장이 부산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도 아닙니다. 네. 이분 춘천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사실 블록체인 특구라는 것을 놓고 많은 지자체가 경쟁을 했어요. 초기에 가장 유력하게 보도됐던 거는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도 섬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제주도가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활용하는 것으로. 근데 거기서 부산이 선택되니까 많이들 놀라했었죠. 근데 그 배후에 있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비선 실세가 될 수 있는 만약 사실이라는 아하. 그런 이호철 씨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아까 이제 3인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도 조국 측에서 특유의 조국 장관의 그 법꾸라지 같은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게. 법꾸라지 행태예요? 아니 예전에 무슨 영화에 나온 거 보면 이태원 네. 살인 사건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둘 중에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은 3명이 회의했다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 셋 중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죠. 그렇게 3명이 회의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사가 진척 안 되진 않을 거라 보고, 박형철 비서관이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주장이라는 거는 바로 반박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김민지 기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호철이라는 삼철 라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했고, 물론 이거 한국당의 주장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여권 실세들 이름이 거론된 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요. 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있던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어떤 금융위 인사에 좀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름들이 쭉 거론된 바가 그랬어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구체적인 수사 정황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부만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특감반원들 여러 명으로부터 제가 확인한 겁니다. 유재수가 해외 출장, 회식, 출퇴근 시에 각종 차량 제공, 편의 제공을 받고 갑질을 했다.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 수수를 했다. 이런 비위를 입수를 하고 감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 인사에 개입한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이 내용을요, 검찰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당시 국장과 여권 관계자들이 나온 텔레그램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금융권의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더라. 그 방식을 살펴봤더니 이런 어떻게 겁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특정 직급에 추천할 인물 3명 정도를 등급을 나눠서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들 중에 한 명을 승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사 청탁 그리고 인사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랑? 그렇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죠. 결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셨죠? 2호 결과는 이랬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추천한 인물, 금융위원회 고위직 맡았습니다.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와대 핵심 참모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아요. 검찰은요, 유재수가 현 정권 실세들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답니다. 일각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김 소장님, 이거 게이트로 비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거 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좀 살펴봐야 되겠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일단은 참 유재수 씨라는 분이 상당히 불량해 보이죠. 그러니까 법원에 출두하는 저 과정도 그렇고 주머니 손 넣고 그다음에 죄질도 그렇고 예. 공직사로서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이 범죄들을 저질러 왔거든요.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 정책에 왔었고 또 부산시까지 갔었느냐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삼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참 아까 전에 한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네, 짚고 넘어가시죠. 그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회의를 해서 처리 과정을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장은. 자, 그러면 양반들이 거기서 안 하고 전체 비서관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문제를 처리합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민정수석 주관하에 비서관들 의견 들어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거쳤다는 것은 그런 말이지. 이거 피해가기 위해서 3인회 회의했다고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결국 저 행위라는 거, 감찰 중단 지시라는 거는 저 사람들이 아주 상세한 첩보를 보고도 범죄라고 인식 못했던 바보들이거나 아니면 부도덕한 사람들인데 셋 다 바보일 리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셋 다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건데 그거들은 박형철 비서관이 본인이 부도덕한 사람 아니라고 해명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세 명이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셋 다 바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밝혀지라고 보는데 네. 유재수 씨 얘기를 좀 제가 받들면요. 그 유재수 씨는 왜 50대 그 이원조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뭔가 유재수가 이 증권가에는 지금 펀드에 투자하는 부분이라든가 해서 현 정권의 실세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지금 굉장히 하다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청와대에서 컴퓨터가 사라졌다네요. 그래픽 좀 주시죠. 이겁니다. 청와대가 가져간 PC에는 언제 유재수 감찰이 그 돌연 청와대에서 중단된 직후에 무엇이 특감 반원들의 컴퓨터와 자료 일체를 청와대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내놓으세요. 그래서 회수해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겼을까요? 유재수 비위 감찰 보고서가 담겼답니다. 청와대가 이 감찰 무마가 의혹이 좀 확산될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니까 은폐를 하기 위해서 특감 반원들의 컴퓨터를
회수해 간 거 아닐까? 이런 의혹마저도 불거진 상황입니다.